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설립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주제로 설립이유 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공익법인 연간 의무사항입니다. 앞서 교육에서 우리 공익법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이 많다고 했죠. 이제 구체적인 의무사항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익법인이 되면 어떤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되나요? 특히 세법상 의무사항들이 많은데요. 일자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반기에 대부분 의무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4월 30일, 4월 달에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사항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기부 영수증 발급, 연발정산 간소화 등록,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인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출연재산 보고서, 공시서류 제출, 회계감사, 기부금품 수익 지출 명세 제출, 기부명세증 발급 명세서 제출. 무슨 의무사항이 이렇게 많냐고 생각하시는데 하나씩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입니다. 우리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가 최근에 도입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와 같이 국세청 전산을 통해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이제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기부금 금액이 아니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선택이잖아요. 기부자가 원하지 않으면 발행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발급액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법인과 개인 기부자 모두에게 다 발급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도 면제가 되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도 면제가 됩니다. 전년도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1월 10일까지입니다. 자, 1월 13일이 되면은 우리 알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제 그 제출 기한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법인은 빠집니다. 개인 기부자들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간소화 자료는 사실상 기부금 영수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적격한 단체들만 올릴 수 있고 아무나 올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전자기부금 영수증 아까 발급하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올리시게 되면은 중복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이라는 건 우리가 구입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출하고 구입하고 그때 받은 세금 계산서를 매입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은 모든 법인은 이 합계표라는 걸 제출하는데요. 2월 10일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학사업이든 학술사업이든 목적사업과 관련된 그런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지 않아도 따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법인 또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 임대사업이든 학술 용역 사업이든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미제출할 경우에는 0.5% 가산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사업 부분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자,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대부분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잖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에 다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받은 세금 계산서만 잘 관리하셨다가 합계표 제출할 때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자, 3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세 신고 기한입니다. 우리 대부분 공익법인 12월 말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이 그 대상입니다. 수익사업 소득이라면 부동산 임대, 배당, 이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이 그 대상이고 다만 우리는 법인은 이자만 있다. 이자만 있는 법인은 간편서식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우리 보통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죠. 네, 신고만 하셔도 우리가 먼저 냈던 세금을 전액 다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신고하고 받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고 이제 4월 30일은 우리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인 지방세,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원천 징수된 지방소득세 다 환급이 가능하니까 꼭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공익법인은 여러 가지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기부받은 기부금을 공익사업에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런 관리 실태를 사후관리를 통해서 국세청은 우리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우리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출연재산 보고서인데 당해 출연
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은 제출하셔야 되고, 당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기존의 재산을 받아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또 제출 의무 대상이 됩니다. 자, 출연재산 보고서는 우리가 기부받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법인의 임원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부받은 돈을 출연받은 재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매각했는지 그런 사용 현황들을 전반적으로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미이행 시에는 가산세가 있고요. 가산세는 약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내셔야 합니다. 4월 30일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가 있습니다. 우리 영리법인도 규모가 큰 법인들은 자기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죠. 공익법인 또한 결산서류를 공개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법인이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일단 대상, 수입금액, 기부금과 부동산 임대 수익과 이자 수입 이런 걸 다 수입금액이라 하거든요. 그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 자 또는 수입금액은 없어도 자산이 5억 이상이면은 표준 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하면은 간편 공시라는 거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서식이 아주 단순화된 그런 공시가 간편 공시인데요. 일부 종교법인과 같은 일부 법인들은 공시 의무가 없는 법인도 있긴 합니다. 공시 서류는 우리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우리 법인의 재무제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를 쓰는지, 우리 법인의 주요 사업 현황, 그리고 우리 법인의 임원 감사진 명단,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입니다. 자, 미제출하면은 기부금 단체가 취소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의무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공시를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요청을 받고 1개월 이내 공시하지 않으면 우리 자산의 0.5%를 가산세로 또 납부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의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 회계감사인데요. 아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기준 금액이 그 해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되는 사업연도가 아닌 그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회계감사 의무 대상을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이 50억 이상, 뭐 부동산 임대에서 30억, 만약에 기부금이 20억이면은 50억이 됐죠. 그러면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 기부금을, 출연재산을 20억 이상 받았다. 또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에 우리 재단의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다. 여기도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회계감사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자, 이 또한 기부금 단체가 취소될 만큼 중요한 의무사항이고요. 뭐 가산세를 내고 회계감사를 안 받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기부금 단체 취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종교법인들 일부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법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연간 기부금품 수입지출 명세서 제출. 이제 우리가 받은 기부금을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하는 서식인데요. 기부금이 없어도 이 서식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미제출 시에는 기부금 단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의무 중에 하나고요. 자, 공익법인이 표준 공시를 하는 경우, 표준 공시 서식에는 기부금품 서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표준 공시를 하게 되면 이 서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간편 공시를 하시는 법인은 기부금품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 공시 대상 법인은 반드시 이 기부금품 수입지출 명세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월 30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인데요. 한 장짜리 아주 간략한 서식이고요. 우리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 그 다음에 발급 금액, 그 다음에 기부자 유형, 개인, 법인 이런 유형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미제출 시 특별한 가산세는 없지만 그래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는 아까 전에 이 서식 제출이 면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끝으로 이제 주요 서식을 제출하는 의무사항은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립 이후 이제 사업을 미수행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막상 공익법인을 설립했는데 사업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3년 이내에 사용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사용의 범위에는 지출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가입, 채권 가입, 부동산 임대와 같이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이제 사용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재산을 사게 되면은 수익금이 발생하죠.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은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이 수익은 1년 이내 80%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자가 100이 들어왔으면은 장학사업에 80 이상은 지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실적을 미달하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 100을 써야 되는데 반밖에 50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50의 10%, 5에 대해서는 또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 단계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주무관청에서는 설립하고 2년 이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주무관청도 설립허가 취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설립하셨으면 반드시 작게나마 사업은 수행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수관계인 거래. 실무에서 나오는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설립자인 이사장님 건물에 법인 사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임차를 해도 되나요? 뭔가 느낌상으로는 임차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한 시세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세 측정은 어렵죠. 그래서 시세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두셔야 되고요. 보통 비교 견적이나 인근 거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적정 시세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떤 법인의 이사장님 출연자가 계셨는데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건물을 이 공익법인에 출연하셨습니다. 자, 집주인에서 이제 세입자가 되셨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셨고 비록 내가 출연한 건물이지만 이제 공익법인의 것이니 나는 임대료를 납부하겠다 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셨습니다. 자, 이 공익부문의 실무 담당자 제2차장은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걸 인식을 했고 이 시점에서 인근의 부동산 전월세 거래를 거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잘 남겨뒀고요. 그래서 인근 거래 시세 중에 문제가 안 되게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이사장님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근데 1년 있다가 전월세 금액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면은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6년 뒤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인 거래인데 왜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이분이 임차하고 계신가라는 소명을 요청했어요. 다행히 제2차장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본인이 판단했던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과세관청 소명 요청은 항상 그 당시에 오지 않고 몇 년 있다가 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과거 자료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2차장처럼 거래 당시에 이게 적절한 시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분명히 남겨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자,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것은 국세청이 거래의 가액이 적정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전제는 공익법인이 손해되는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사장님 사무실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의 사무실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임대차에서는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죠. 자, 아까 제2차장 사례처럼 적정한 시세 파악은 향후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있는 그 시점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시세를 파악하시고 그 시세 이하로 반드시 거래를 하셔야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익법인 설립 이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특히 공익법인이 설립하고 세법상 수행해야 될 사후관리 의무 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는 세무서가 우리 국세청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2차장 사례처럼 인근의 시세를 적절하게 잘 자료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설립 이후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준수하셔서 부당하게 과세당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한 마음으로 공익법인 설립하셔서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생입니다. 감사합니다.